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계속해서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을 소개를 하겠고요.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 동영상 5번째입니다. CE로 끝나는 명사들은 전미사 ANCE, ENCE, CE 다 포함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13개 명사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의 첫 번째 단어는 inheritance라는 단어인데, inheritance는 상속, 계승 이런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동사는 inherit, 물려받다, 상속하다 라는 inherit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inheritance, 상속, 계승이 되겠고요. herit가 이제 물려받다, 상속하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어근이 되겠는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heritage가 있습니다. heritage는 유산, 혈통, 전통 이런 뜻이고요. cultural heritage 하면은 문화적인 유산,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cultural 하면 culture, 문화에 전미사 al이 붙어서 이제 문화의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cultural heritage 하면은 문화적인 유산, 문화유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산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후계자가 있는데요. heir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heir 할 때 앞에 있는 h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가끔 보면 제일 앞에 있는 단어 제일 앞에 있는 h가 소리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시 할 때 hour 있잖아요. 그 hour도 그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h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리 안 나는 h들이 단어 맨 앞에 올 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는 heir. 그 다음에 대대손손 이렇게 집안에서 물려주는 그 세습 유물 있잖아요. 대대로 물려주는 유물. 유럽에 보면 이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대로 내려오는 유물들, 이런 것들을 heirloom이라고 합니다. heirloom, 세습재산, 세습해서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legac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유산, 유물, 좀 구시대에서 기술,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legacy 하면 오래된 유산, 유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단어는 innocence인데요. 몇 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innocent, 죄가 없는, 무죄의라는 형용사가 있고, innocence, 무죄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반대말은 guilty 하고 guilt가 있겠죠. guilty 끝이 y로 끝나는 형용사는 죄가 있는 이고, guilt는 죄라는 뜻이 되겠죠. 유죄, 죄가 있음, 그런 뜻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영어로 하면 presumption of innocence가 됩니다. presumption이라는 것은 이제 추정이라는 말이고요. innocence 하면 무죄죠. 그래서 무죄의 추정이라고 하고, 영어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resumption of innocence. presumption은 presume, 추정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고요. 특이하게도 명사가 될 때는 동사에 없던 P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presume, 추정하다, 명사는 presumption, 추정. T-I-O-N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앞에 있는 음절에 강세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presume, 명사는 presumption 이렇게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문장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괄호 쪽에는 없어도 되는데 말을 간략하게 하려면 괄호를 다 빼고 하면 좋겠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괄호를 넣어서 조금 더 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every person who is accused of any crime is considered innocent until he or she is proven guilty 라는 건데요. 한번 차근차근 보시죠. every person,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who is accused of any crime. accuse가 비난하다입니다. 그래서 who is accused 했으니까 비난받는, 뭘로 비난받느냐 하면 of any crime, 아무런 범죄, 어떤 범죄든지 간에 하여튼 범죄로 비난을 받는 every person은 is considered, 고려된다, 생각된다, innocent, is considered innocent, 무죄라고 고려된다. until 할 때까지 he or she, every person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he or she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또는 그 여자, 하여튼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받는 사람이
person이죠. every person이 받는 게 he or she입니다. 그래서 is proven guilty until he or she is proven guilty. 그 사람이 guilty라고 죄가 있다고 prove 될 때까지 할 때까지 until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무죄로 고려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로 판정받기 전에는 다 무죄라고 생각된다 하는 겁니다. Every person 일단 괄호를 빼면요. Every person accused of any crime is consider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추정, 무죄 추정의 원칙할 때 추정이라고 했던 단어 presumption 기억나시죠? 동사는 presume, 그 다음에 명사는 presumption. 명사로 바뀔 때 없던 피가 생겨난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근이 assume이란 어근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assume, 가정하다. 뭐뭐라고 일단 우리 가정해놓고 한번 해볼까 뭐 할 때 그때 뭐뭐라고 생각해놓는 거 가정하다, assume. 명사는 assumption. 마찬가지로 명사로 변할 때는 그 동사에 없던 P가 생겨나죠. 그래서 presumption하고 비슷한 형태로 변합니다. 또 비슷하게 consume, 소비하다도 있습니다. consume, 소비하다. 소비는, 명사 소비는 consumption, 낭비하고 쓰고 소비하는 거 consume, consumption. 또 비슷한 것이 resume 있습니다. resume은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 resume, 명사는 resumption. 다 비슷하게 동사가 명사로 될 때는 왜냐하면 이제 어근이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가 명사로 바뀔 때는 없던 P가 생겨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instance인데요. instance는 instant, 순간, 바로 그때란 명사도 되고, 그 다음에 instant food 할 때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금방 할 수 있는 food잖아요.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즉시의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도 됩니다. 그래서 instant, 순간 바로 그때도 되고요. 또 시간이 걸리지 않는, 금방 되는 하는, 즉시 되는 하는 instant 형용사도 됩니다. 여기서 나온 파생어가 instance 해서 경우, 예, 사례 뭐 이런 겁니다. 그런 뜻의 명사도 있고요. 또 순간적인 아주 금방 탁 바로 반응이 오는 하는 instantaneous, 말이 좀 길죠? instantaneous.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가만히 있을 때 고양이를 턱 건드리면 고양이가 펄쩍 뛰잖아요. 그런 순간적으로 팍 튀는 반응 이런 것들을 말할 때 instantaneous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즉각적인. instant하고 비슷한 데서 조금 차이가 있죠. 비슷하면서도 instant food 하면은 오래 걸리지 않는 금방 할 수 있는 즉석의 음식이 되겠고요. instantaneous 하면 순간적인 바로 반짝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instant food, 그 다음에 slow food 할 때 instant는 이제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금방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겠고 slow food는 천천히 조리하는 음식이 되겠죠. 그 다음 instance가 경우, 예,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죠? instance, 경우, 예, 사례. 그래서 for example 하고 비슷하게 많이 for instance 하고 쓰입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면 하고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단어는 insurance인데요. insurance는 한번 나왔었습니다. 보험이란 뜻이고요. 원래 sure란 단어에서 동사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assure, 보장하다, 확신시키다. 그 다음에 insure, 중간에 있는 e로 시작하는 insure는 이제 확실하게 하다. 그 다음에 i로 시작하는 insure, 제일 세 번째 i로 시작하는 insure는 보험에 들다 하는 이런 세 가지 동사가 sure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nsurance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sure에서 출발한 또 파생어는 unsure, 앞에 부정을 뜻하는 on이 붙어서 unsure 하면은 확실하지 않은 이란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 ly를 붙여서 surely 하면은 확실하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y 하면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다. 미리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죠. 네, 이번 단어는 issuance인데요. issuance는 issue란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습니다. issue는 동사로서는 이제 명령을 내다, 뭐 발표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명사로서도 issue가 쓰입니다. 문제점, 뭐 쟁점 하는 그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동사 issue에서 명령을 내고 발표하다 라는 뜻에서 issuance, 명사가 나옵니다. issuance는 발행, 발급 이런 뜻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he started to issue orders 하면 he started, 그는 시작했다. to issue orders, 그 명령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다 하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가 되겠고요. 명사로 쓰일 때는 there's no need to make an issue of it 하면은 there's no need, 필요가 없다. 무슨 필요가 없냐면 to make, 만들 필요가 없다. an issue of it, 그것을 가지고 an issue,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거를 꼭 문제 삼을 필요 없잖아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issue는 이제 명사로서 문제, 쟁점 이렇게 되겠죠. 이번 소개할 단어는 intelligence입니다. intelligence는 요즘 많이 들리는 그 AI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intelligence라는 명사가 있고요. intelligence는 이제 지능 또는 또 정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의 지능으로 쓰이는데요. intelligence, 지능, 그 다음에 intelligent, 형용사가 되면은 지능이 있는, 그 다음에 약간 또 지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intelligence라는 명사에서 형용사는 intelligent, 또 다른 형용사는 intellectual도 있습니다. intellectual, 강세의 위치가 바뀌죠. intellectual은 이제 지식이 있는, 지적인, intelligent는 지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고 생각하시고요. intellectual 하면 이제 그 지능을 수준 넘어서 지적인 이란 형용사가 되고, 또 명사로는 지식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인텔리아 할 때 그 인텔리가 intellectual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지식인. 우리가 요즘 그 AI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AI가 뭐의 약자냐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인 지능. artificial이 인공적인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할 때는 artificial satellite, satellite가 위성이거든요. 혹성 주위를 도는, 지구가 혹성이고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satellite, 위성입니다. 근데 이 위성을 우리가 사람이 인공위성, 지상에서 로켓을 이용해서 쏘아 올리잖아요. 그런 인공위성을 artificial satellite, artificial 하면은 인공적인 이란 뜻이고요. satellite는 혹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태양계는 이제 solar system이라고 그러고요. solar가 태양의 하는 sun, 태양이란 그 명사의 형용사가 solar, 태양의고, solar system은 태양계를 말합니다. planet 하면은 태양 주위를 도는, 그러니까 화성, 목성, 금성, 지구 이런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planet이라고 하고요. satellite는 혹성 주위를 도는 것을 satellite라고 합니다. intelligence가 지능이란 뜻을 가진 명사고, 또 정보란 뜻도 있다 그랬는데요. 정보란 뜻을 어디에 쓰냐면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 있잖아요. 중앙정보부라고 그러죠. 미국 중앙정보부. CIA가 뭐의 약자냐면 Central, 중앙의, Intelligence, 정보, Agency, 기구, 국,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Central Intelligence Agency가 미국의 중앙정보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Intelligence는 지능이라는 뜻보다는 이제 정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조금 전에 태양계 할 때 태양의 하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태양은 sun이고 그 sun의 형용사는 solar가 됩니다. 그래서 solar가 태양의 라는 뜻의 형용사고요. 달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달은 moon인데 달의 하면 luna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은 moon이고요. 이거의 달의 형용사는 luna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음력 있잖아요. 양력 말고 음력, 달력으로 음력은 그 달에 관해서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음력을 lunar calendar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에 따른 달력이 되겠죠. lunar calendar. 그리고 우주는 cosmos라고 하는데요. 또는 space라는 단어도 씁니다. space가 공간이잖아요. 공간인데 또 우주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cosmos가 이제 우주란 말이고요. 이 cosmos를 그 영미권에서는 잘 안 쓰는 이유가 그 소련에서 먼저 그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해서 그 우주 비행사를 cosmonau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cosmonaut. 그래서 cosmos에서 나온 단어를 이용해서 cosmonaut에서 우주 비행사를 썼거든요. 그때 한참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이제 cosmos라는 단어를 회피를 하고 뭐 astronaut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우주도 space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 밤하늘에 보면 그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는 이제 갤럭시. 삼성 그 갤럭시 폰 있잖아요. 그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는 이제 밀키웨이도 마치 우주를 하늘에 흩뿌려 놓은 것 같다 해서 쭉 이렇게 별들이 띠를 이루고 있는 그 은하수를 밀키웨이, 갤럭시, 밀키웨이 이렇게 씁니다. 이번 단어는 레튜스입니다. 레튜스는 양상추가 되겠고요. 우리 샌드위치 중에 BLT 샌드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BLT는 이제 베이컨, 레튜스, 토마토 해서 그 빵 두 쪽 사이에 베이컨, 레튜스, 토마토가 들어가는 샌드위치를 BLT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이제 햄버거, 버거, 샌드위치, 서브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햄버거라고 하면 햄버거 또는 버거라고 하는데요. 햄버거나 버거는 그 빵과 빵 사이 패티를 그 간 고기, ground beef를 이용해서 구운 그 패티를 넣는 빵을 이제 햄버거라고 합니다. 빵의 모양은 둥그스름해도 그 빵과 빵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그 간 고기를 구운 그런 패티가 아닌 경우는 샌드위치라고 하고요. 또 빵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그런 빵을 이용한 거는 이제 서브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맥도날드나 뭐 이런 그 햄버거 집 가도 치킨 샌드위치라 그러지 치킨 햄버거, 치킨 버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빵 모양은 그 둥그스름한 햄버거용 빵이지만 그 사이에 들어갈 패티가 그 고기가 아닌 치킨이나 피쉬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버거는 오로지 그 패티가 고기인 것만 버거 또는 햄버거라 그러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빵 모양이지 길쭉한 거는 서브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빵을 이렇게 두 장 겹쳐서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샌드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맥도날드 하면은 우리는 이제 맥도날드 그러지만 끝에 보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도날드 하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뭐 김간의 김밥집처럼 그냥 김간의 하듯이 맥도날드 하고 뒤에는 이제 레스토랑트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도날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웨이에서 혹시 그 주문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미국에는 이제 샌드위치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샌드위치 가게에 가면 주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웨이 같은 데서 주문을 해보시면 그 샌드위치 가게 가서 주문하는 그 순서를 알게 될 텐데요. 우선 어떤 그 빵과 빵 사이에 뭘 넣을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빵을 결정을 하는데요. 빵을 이제 식빵을 기준으로 해서 화이트 브레드 그냥 흰빵이죠. 아무것도 안 들어간 흰빵 또는 브라운 브레드 약간 갈색기가 도는 이제 그 밀 그게 좀 들어간 그 다음에 홀 휘트 브레드 뭐 이렇게도 씁니다. 그 통밀을 이용한 빵. 그래서 그 샌드위치 가게마다 다양한 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빵을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야채를 넣을지 뭐 이런 것들을 골라서 주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보통 샌드위치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빵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빵과 빵 사이에 무엇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제 샌드위치냐 버거냐가 결정되고요. 또 빵 모양이 길쭉한 것은 이제 서브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어는 maintenance인데요. maintenance는 정비라는 뜻입니다. 동사는 maintain, 유지하다, 지속하다, 정비하다 라는 동사에서 maintain이라는 동사에서 명사 정비는 이제 maintenance가 되는데요. 주의하실 거는 maintain 할 때, tain 할 때는 a가 있었는데 이것이 명사로 바뀔 때는 e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i는 생략되고요. 그래서 maintain 동사에서 maintenance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동작시키다는 이제 operate, 동작하다, 동작시키다. 그 다음에 동작, 이거는 operation이 되겠고요. fix, 고치다. 그 다음에 고치다는 또
mend도 있죠. 수선하다, mend. fix, mend, 또 repair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하다, 고치다는 fix, mend, repair. 자, 유지하다는 maintain, maintenance 되겠고요. 동작시키다는 operate, operation. 그 다음에 수리하다는 fix, mend, repair.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단어는 후바라는 게 있는데요. 약간 속어입니다. 속어인데 가끔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개하는데요. 후바는 약자인데 뭐 약자냐면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fouled up beyond all repair. 그러니까 fouled up 완전히 망가졌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beyond 뭘 넘어서 all repair 모든 수리를 넘어서 아무리 수리를 해봤자 완전히 망그러진 상태를 후바 뭐 이렇게들 합니다. 속어고요. 원래 군대 용어라 그래요. 군대에서 좀 심하게 이제 욕설 섞어서 fucked up beyond all recognition. recognition은 인식입니다. 알아보는 거. recognize가 알아보다는 동사인데요. recognition 하면 이제 인식, 알아봄. 그래서 all recognition. 아무리 알아보려 그래도 beyond 넘어서 fucked up.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 그런 거를 후바 이렇게 속어로 씁니다. 이번 단어는 mice입니다. mice는 생쥐를 뜻하는 mouse의 복수가 되겠고요. 미키마우스 아시죠? 그 마우스입니다. 생쥐, 조그만 쥐죠. 큰 쥐는 rat이라고 합니다. rat. 그래서 mouse하고 rat은 좀 다른데 우리는 그냥 쥐라 그러죠. 그래서 생쥐, 쥐, mouse와 rat이 좀 다르고요. 마우스 단수가 마우스 우스로 끝나는 것이 복수가 mice, ice 이렇게 변하는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있다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거위를 뜻하는 goose가 복수로 변할 때는 거위들을 할 때는 geese. 그래서 goose, geese 이렇게 goose, is 이렇게 변하는 불규칙 변화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아를 뜻하는 tooth가 복수로 되면 teeth 이렇게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다 할 때는 choose가 선택이라는 명사가 될 때는 또 choice. 그래서 us, is 또는 us, ice 이렇게 변하는 불규칙 변화의 형태들이 비슷한 것이 mouse, mice, goose, geese, tooth, teeth, choose, choice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단어는 necklace인데요. necklace는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목을 뜻하는 neck하고 끈을 말하는 lace 두 개가 붙어서 목에 걸린 끈이 됩니다. 그래서 necklace 하면 목에 걸린 끈은 이제 목걸이가 되겠죠. 목걸이. 그 다음에 귀걸이도 비슷합니다. 귀걸이는 귀란 뜻을 가진 ear하고 동그란 고리를 뜻하는 ring 두 개가 붙어서 earring, 귀에 걸린 동그란 고리에서 earring이 되겠고요. bracelet 하면 팔찌입니다. 그래서 목걸이는 necklace, 귀걸이는 earring, 그 다음에 팔찌는 bracelet. 그 다음에 여자분들 장식품으로 다는 브로치 있잖아요. 브로치는 중간에 스펠링이 좀 특이한 것이 오가 있습니다. 오가 되면 보통 우 소리가 나는데 브로치는 우 소리 난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죠. 브로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장식품들 이런 것들을 액세서리라고 합니다. 부속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장식물 액세서리. 핸드폰을 사면 옛날에는 왜 충전기도 주고 이어폰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 핸드폰에 달린 그런 부속물들 그런 것들 이제 액세서리라고 하죠. 보석은 gem이라는 말도 쓰고요. jewel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gem, jewel 다 보석입니다. 이번 단어는 niece입니다. niece는 조카 딸이죠. 조카인데 딸인 niece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카인데 남자는 nephew라고 합니다. 그 조카의 부모인 삼촌 관계되는 사람들, 나하고 촌수가 삼촌인 사람들, 그러니까 삼촌, 숙모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고모, 고모부도 되겠고 이런 사람들을 uncle, aunt라고 합니다. 나하고 촌수가 삼촌인 관계인 사람들입니다. uncle, aunt. 그 다음에 나하고 사촌인 사람들은 cousin이라고 그러죠. cousin. 사촌도 되고 육촌도 되고 나하고 이제 같은 학년에 되는 친척들 cousin이라고 그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촌 하면 first cousin, 그 다음에 육촌 관계가 되면 second cousin 이렇게도 합니다. 보통 그냥 cousin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외국 사람들은 촌수 관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번 단어는 novice입니다. novice는 신참, 신규 인력, 초보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죠.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이제 beginner 또는 newbie 또 rookie 다 신인, 초보자, 초심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고요. 반대말로 이제 전문가라 그러면 expert가 있습니다. expert는 전문가고요. 전문가가 가진 전문 지식, 전문성은 expertis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expert, expertise 하면은 이제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전문 지식, 전문성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고요. 또 아주 대단한 전문가, 거의 도사 수준 하면 도사해서 guru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문가인데 굉장히 전문가, guru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obedience인데요. obedience는 동사가 obey입니다. obey, 어떤 규칙을 따르다, 규칙을 지키다, 준수하다 라는 동사가 obey가 되겠고요.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obedient, 규칙을 잘 따르는, 법을 잘 지키는, 그 다음에 명사는 obedience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형용사와 명사에는 동사에 없던 D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동사는 obey인데 형용사와 명사는 obedient, obedience하고 D 소리가 D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걸 이제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반대말은 disobey, 앞에 dis는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obey 앞에 dis를 붙여서 disobey 하면 법을 따르지 않다, 규정을 따르지 않다, 지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요. 형용사, 명사는 마찬가지로 disobedience, disobedient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사에는 없던 D가 나타나는 거, 생겨난다는 거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비슷한 뜻으로 지키다란 비슷한 뜻으로 abide by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이건 관용 표현으로 그냥 두 개 같이 써야 됩니다. abide by. 그래서 예를 들면 players must abide by the referee's decision 하면 players, 선수들은 must abide by, 지켜야만 한다. the referee's, 심판의 decision, 결정. 그래서 선수들은 심판의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bide by를 한 덩어리로 항상 지키다 하고 묶어서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규정을 지키다, 따르다는 comply, 요청사항에 따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comply, 그 다음에 형용사는 compliant, 명사는 compliance가 되겠고요. 또 observe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observe는 관찰하다는 말도 있고요. 또 법을 지키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obey 하면 abide by, comply, observe 이렇게 같이 비슷한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obey는 이제 법이나 규정을 지키다, 따르다 하는 뜻을 가진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obey의 예문을 보면 they are told to obey the law 해서 they are told, 그들은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그들한테 말을 했다. to obey the law, 법을 지키라고 그들은 말을 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미국에서 도로를 가다 보면 이런 교통신호등의 교통표지판에 obey the law, obey the signal 이런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호를 지키시오, 신호 준수하십시오 하는 그런 표지판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obey this signal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신호를 따르십시오, 이 신호를 준수하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다 하면 break the law를 씁니다. 그래서 we should not break the law,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법을 부수어서는 안 된다.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obey the law, 반대의 뜻은 break the law 하면 되겠고요. 무법자는 이제 outlaw, 법 밖에 있는 사람 하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outlaw가 되겠고요. 또 다른 뜻으로, 또 다른 단어로는 무법자는 desperado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outlaw, desperado 하면 무법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단어들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계속해서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